자, 구독자 한 분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들어보시면 좋겠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유튜브로 가셨으면 합니다. 자, 박미TV 구독자입니다. 제가 그 닉네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성이 미세스 박. 저는 30대이고 미국에서 학창시절 10년을 보냈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고요. 대구에 제 동생이 삽니다. 그래서 더 친숙합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학창시절부터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지만 부모님께서는 영어를 잘 하시지도 또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은 많으셨지만 어렵게 생각하시고 시도를 이제껏 못하셨다. 그 10년 사실 때 하셨으면 지금 뭐 옛날 오래전 얘기니까 5만 불짜리 집들이 지금 100만 불 뭐 이렇게 됐으니까 엄청나게 9배가 올랐겠네요. 예, 오래전 얘기니까 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행동을 해봐야 세월이 흐르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된다는 이렇게 보도를 봐도 물가가 이제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달러라든가 뭐 이런 집 뭐 이런 것들, 현물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그런 상황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훨씬 쉬우실 텐데, 이렇게 겁을 많이 내면 뭐든지 나한테 오는 것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범하고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어느 정도 적당한 돈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서 더 크게 자산을 불리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를 이제껏 못하시다가 정말 한번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족 모두가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미TV를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엿듣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회계사님, 이름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제가 작년에 우리 회계사님하고 굉장히 그 회계사님도 미국에서는 서울 부동산 그리고 증여세 그리고 뭐 양도세 이런 것까지 꿰뚫고 있으신 분하고 미국에 오시면 회계사님도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회계사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거를 많이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을 찾느라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 제가 딱 뵙고 이분이다 싶어가지고 함께 이제 일을 한 지가 꽤 됐지요. 그분 인터뷰 했을 때의 내용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미국 부동산 구입 시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돈을 보내면 조금 쉽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누가 했죠? 네. 아마도 회계사님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란 한국 법인 회사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법인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미국 부동산 구입 시에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방법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명이가 되면은 아마 달러 가져가는 게, 물론 그 전 문재인 전에는 훨씬 더 수월했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싶다, 100만 불 주고 내가 샀다,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부동산을 내가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준비된 돈을 바꿔서 지금 여기다가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그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세무서에 가서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겠죠? 그렇다면 부동산 매각 자금일 수도 있고 전세 자금일 수도. 전세가 요즘은 뭐 강남 집 같은 경우 뭐 큰 집들은 20억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억이라는 전세 자금을 빼서 받은 20억이라는 확인, 아니면 집을 팔았다 해서 매각 자금, 뭐 이런 적금을 탔으면 적금 자금, 이렇게 확실한 돈을 만든 그 증거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나 없나를, 리스크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완벽하게 내고 뭐 의료보험부터 뭐까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다 냈다 하면은 거기서 완벽하다. 안 낸 게 있으면 거기서 다 빼고, 그리고 20억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빼고 쿠폰 빼고 차 빼고 했더니 19억 5천이다. 그러면 19억 5천을 바꿔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대신 영주권이거나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무슨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그 증빙 자료가 없어도 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역시나 부동산을 미국에서 사셨던 이 계약서 내용이 있으셔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적금자금이나 이런 자금에 대한 확실한 세금을 확실히 냈나, 그리고 세무서에서 얼마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확인사설을 받은 후에 은행에 가서 달러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달러는 쌀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해외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때 가서 달러를 바꾸고 그러려면 사실 1100원 밑에였을 때나 1100원 또는 1120원일 때 달러를 바꿨으면 훨씬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막 그게 되면은 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1185원이면 1190원까지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죠? 1120원에 바꿀 걸 1190원에 바꾸면 70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100만 불이면 7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거는 미리 해외에 투자하실 분들은 항상 미리 달러를 교체를 해놓고 준비하고 통장에 킵해 놓은 후에 이 자금에 대한 것을 세무서에서 허락을 받은 서류만 가지고 부동산 산다는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뭐 건물도 좋고 아니면 조그만 오피스텔도 괜찮고 상가도 괜찮고 얼마가 되든 계약서가 있으시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꿔놓은 달러를 그대로 미국으로 에스크로라는 회사로 또는 변호사 어카운트로 보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번대로 굳이 법인을 설립해서 돈을 더 붙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인을 한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이런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거고요. 법인을 만들면 미국에서는 또 회계사 비용이 나가고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양쪽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굉장히 오히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법인으로 이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고를 하면 사람들이 하고 겁을 먹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턱대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데서 들으시고는 미국에 투자 무섭다, 못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해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힘을 제가 실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 무서워, 두려워, 막 내 세금 다 뺏어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서 수입에 대비해 쓴 만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회계사와 잘 의논을 해서 그렇게 비용을 잘 썼으면 벌은 만큼, 렌트를 놨으면 렌트를 준 만큼, 벌은 만큼 비용을 썼으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세무사가 어떤 거를 혜택을 받는지를 알고 그리고 비용 처리를 해달라. 단 그 비용 처리가 미국에서 얼마 안 되면 미국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안 낸 만큼 또 한국에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요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투자 대비 돈을 법니까?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그냥 겁만 내고 무섭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인에 대한 것을 복잡하게 자꾸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겁을 내고 그러실 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미TV에 이제 멤버가 되셨으니까 항상 간단하고 명료하게 겁내지 마시고 투자하실 거면 첫 번째 달러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먼저 오셔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내가 정해서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여시. 한국은 증여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요.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투자를 통해 증여를 받게 되면 미국 세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50억 원 이하일 경우 미국이랑 한국 두 곳 다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증여세가 2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 달러가 얼마입니까? 이전에 1200원 좀 안 되는 걸로 계산해서 230억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도세 말고요. 증여세,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면 한국에서 그 자금이 본인이 판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 재산이 아닐 경우에 부모님 재산일 경우에는 미국의 재산을 샀을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국에서 다 누구 이름으로 돈을 붙였는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 재산이 아닌데 어머님이 50억을 다 팔고 세금 내고 받았다. 어머님 이름에 50억입니다. 그 50억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식한테 준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1번처럼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부동산을 사서 붙였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름은 어머님이 판 재산이기 때문에 어머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딸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국에서는 뭐 1억 초과에 대한 5억 이하는 20% 세금을 내는데 방법이 미국의 어머니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 뭐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여기까지는 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영주권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영주권 받은 다음에 신청하면 또 시민권이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미국에서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이기 때문에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식한테 미국 사람으로서 물려주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230억까지는 상속세와 유산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 디테일한 것에 대한 거는 텍스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뉴욕 부동산을 많이 보셨나 본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뉴저지 부동산이 가장 힘든 곳입니다. 미국 50개 중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 뉴저지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찍고 보세요. 그래서 100만 불을 주고 미국에서 뉴저지에 집을 사시게 되면 수천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하와이는 몇 퍼센트를 낼까요? 100만 불이면 몇천 불만 내면 됩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굳이 뉴욕의 부동산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뉴욕의 부동산들은 맨하탄에 새로 짓는 콘도들이 뉴욕시와 계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텍스가 없이 물론 이제 재산세는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재산세를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년에 5% 또는 10%씩 이렇게 100만 불이면은 뭐 처음에 제로, 그 다음 해에는 뭐 1000불, 그 다음 해는 뭐 이렇게 2000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계약 조건이 좋은 새로운 콘도 뭘 찾으셔서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산세가 이렇게 적은 거는 엄청난 이점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뉴욕에서 부동산을 샀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 부동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추운 곳이 싫고요. 그리고 맨하탄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돈과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어디를 들어가든 미국 중에 가장 조그만 소규모의 가게들이 많은 곳이 맨하탄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추운 곳에서 베이글을 만들어서 팔고 커피를 팔고 음식을 팔고 그런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맨하탄 굉장히 좋은 곳이죠. 투자처로도 옛날엔 좋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 세금 문제부터 관리비부터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나지 않는, 렌트를 줘봤자 아마도 1.5가 나오기도, 그리고 부동산 브로커비도 줘야 되고요. 또 집을 썼다가 나가면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1.5의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곳이 맨하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을 투자처로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멋진 곳이죠. 뉴욕이. 오랫동안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박미의 USA 스토리 2탄 뉴욕에 대해서 너무 뉴욕이 제2의 제 고향이라 생각을 하고 수년, 그리고 이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7, 8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아서 박미 USA 스토리에 처절했던 모습을 나레이션으로 읽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맨하탄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LA나 이런 곳들, 그리고 라스베가스, 그리고 얼마 전에 멤버로 오셨던 아주 아름다운 분이 오셨는데, 유타, 애리조나, 이런 것도 집값이 LA의 반값이고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시민권이 아니고 영주권이 아닐 경우에는 완전히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질문을 다시 보내주셔야 되고, 식구에 관련된 것도 아기가 어린지, 여기 써놓으신 건 학창시절에 자기가 이제 10년 거주했기 때문에 오직 미국에 대한 동경심으로 어느 곳에 그냥 투자를 하겠다.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재산을 잃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맨하탄, 뉴욕 그러면 가장 멋진 곳이 맨하탄이죠. 맨하탄 안에는 롱 아일랜드, 플러싱, 퀸스, 다운타운, 그리고 브루클린 이렇게, 그리고 맨하탄 안에는 미드타운, 제가 비즈니스를 했던 핵심 상업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타운, 그리고 업타운. 업타운은 상당히 백인들이 많이 사는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집값이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웨스트, 이스트로 갈리기 때문에, 웨스트는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던 트럼프 콘도가 있는 곳인데 새로운 지역인데 새로 지어놓은 콘도가 많은 곳이고, 이스트는 백인들이 학군이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콘도,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은 집값들이 조금 쌉니다. 그래서 배럴리 파크, 박미의 USA에 배럴리 파크의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쪽에 제가 좀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배럴리 파크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이고요. 그쪽은 코앞이라는 집은 굉장히 쌉니다. 아주 싼 건 아니고, 코앞이라는 것은 이제 땅은 뉴욕시 거기 때문에 땅값을 세금으로 수천 불을 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코앞이라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한 것만 자기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이렇게 좀 순조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하탄, 엄청나죠. 제가 워낙 오래 살았고, 뉴욕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뉴저지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뉴욕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게 아니고요. 뉴욕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버텼던 사람이 박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요. 뉴욕도. 단 제가 힘이 좋고 젊었을 때 추워도 정말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리고 장화 신고 그러면서 엄청난 갑자기 또 이렇게 뉴욕 생각을 하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뉴욕을 걸어 다니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던 박미의 잊지 못할 그런 뉴욕을 지금 많이 행복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하려고 뉴욕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고요. 굉장히 돈이 몰려 있는 곳이지요. 다운타운은 월스트리트 월가 주식이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뭐 엄청나게 번화하지만 복잡하고 또 공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돈이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재산을 늘려 나간다, 좀 젊다 이런 분에게는 과감하게 제가 한번 도전해봐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드릴 수 있어서 뉴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시면 되고요. 뉴욕의 맨하탄 안에 있는 롱 아일랜드, 플러싱, 퀸스, 다운타운, 브루클린, 브롱스 할 것 없이 이 5곳이 지금 핵심이기도 하는데 롱 아일랜드는 백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원래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립 사립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한국 사람도 선호하기도 하지만 백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왔죠. 한국인,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플러싱이 한국 유학생들이 집값이, 방값이 싸서 많이 나와 있어서 그곳에 이렇게 집을 좀 가지고 있는, 유닛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아는 것으로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렌트 비즈니스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한국인들이 돈도 잘 내요. 스페니쉬 애들보다, 중국 애들보다, 뭐 이런 애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 말도 또 통하고 그래서 그 플러싱 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닛이 달려있는 이 집들이 많다라는 거. 유닛은 이제 방이 1베드룸, 2베드룸 뭐 이렇게 스튜디오 이런 것이 한 5, 6개, 4개씩 들어가 있는 것을 유닛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질문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거기가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제가 많이 기자와 함께 컬럼을 쓸 때 가서 봤을 적에 좀 엉터리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몇 군데 뭐 페인팅으로 뭘 해놓고 막 이런데 그런 데만 보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시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저지는 재산세가 1.5, 2.5 더 비쌉니다. 예, 2.5도 있고요. 2%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100만 불이면은 2천만 원씩 내야 되겠죠. 그 1.25는 우리 LA가 전체적으로 다 1.25고요. 하와이는 0.25. 예, 원주민 하와이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많이 조금 냅니다. 0.45. 그리고 외국인들은 0.6% 정도까지. 그래도 상당히 적은 세금을 내는 곳이 하와이이기도 해서요. 렌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렌트로 있어 보기만 했지 이제 하와이로 들어가면 렌트 비즈니스가 얼마나 핫한지를 저도 이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제가 굉장히 핫하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하와이에서 렌트 비즈니스를 조금 몇 개월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욕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뉴욕이 활기차고 돈이 몰려있는 곳이고 그렇지만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1년 중에 8개월이 춥습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되고 차가 있기보다는 맨하탄 이런 데서 사시려면은 사실 지하철, 서베이 정말 대단히 잘 돼 있죠. 되게 지저분하고요. 병균이 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용도의 집을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한국을 이게 정신 없으니까 떠난다면 어떤 뭐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먹고 삽니다. 뉴욕이. 예. 워낙 많은 인구가 운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삽니다. 10대부터 20대까지 계셨구나. 그러면 뉴욕에? 뉴욕에 계셨다는 거죠? 미세스 박? 그렇다면은 잊지 못하죠. 젊은 나이죠. 예. 저도 23살에 LA 올림픽 83년 23살, 22 그때에 제가 미국에 들어갔다가 배낭 하나 메고 이모가 계신 뉴욕으로 가면서 그거를 동부에 있으시구나. 그거를 잊지 못하고 제가 이제 맨하탄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들어가가지고 연예인 때려치면 뉴욕에 와서 한번 공격적으로 싸워서 이겨보겠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세스 방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부에 계시니까 이렇게 맨하탄을
생각하시고 계신데, 동부가 뭐 맨하탄, 뉴욕뿐이 아니고 딴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서부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커네티컷, 고등학교 커네티컷, 미시건에서 하였고, 졸업하면 잠시 뉴욕에 있었습니다. 뉴욕이 재밌죠? 예. 10년, 아주 20대에서 30대 초, 최고 좋을 때. 저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때 LA에서 23살 때 공연을 하고, LA에 20대 때 가니까, 그게 낙후돼 있어. 그래가지고, 맨하탄을 갔더니, 와! 이렇게 화면에 뉴욕을 봤던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들어가서 생고생을 이제 많이 했는데, 좋았어요. 5, 6년 뭐 많이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춥고 견디기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LA로 가기 싫어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있는 거 좀 싫지 않을까 했는데, 나이 드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이애미도 수도 없이 이제 많이 가기도 했고 투자도 했었고 해봤는데, 역시 한국 사람이 조금 그래도 있고 음식도 살 수 있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제 경험으로 드리고요.